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은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시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무시당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이제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방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나를 위해서 그런 어떤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방어 습관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갖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당하기 딱 좋은 이런 태도나 행동을 걷어내는 것,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면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좀 이렇게 나의 방어벽을 아주 건강하게 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는 습관이에요. 참는 습관. 사람들한테 참고 있으면 참는 게 굉장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고 늘 반복되면 호구됩니다. 만만해 보이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상대방 때문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이제 화날 일도 사실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얼굴에 표를 팍 내고 화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참고만 있으면 될까? 그것도 이제 건강한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참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상대방이 이제 내가 정색을 하면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당황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걱정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그렇게 당황해 할 그 사람의 감정을 걱정하는 것처럼 나의 감정도 굉장히 걱정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요. 그래서 내 감정을 애써서 감추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잘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이제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참으면 내가 참고 말지 뭐.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쁘면서도 저 사람이 이제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원래 말투가 저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겉으로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도 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요, 딱 한번 건드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함부로 내가 이제 막 짜증도 내봤는데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어쩜 저렇게 성품이 좋으냐, 저 후배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만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까지 참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만만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가 막 승질 내고 막 아무 때나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느닷없이 이제 봉변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내가 믿거라는 선배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단 말이에요. 친한 동료도.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막 짜증내고 난 그 팀장한테 팀장님 식사하러 가시죠? 팀장님 오늘 뭐 먹을까요?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봉변당하는 것 같은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동료나 선배들이 서운할까요? 나는 이렇게 봉변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몰라라 하고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가 나올까? 완전히 열받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직장 상사기도 하잖아요, 그 팀장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그런 부당한 대접을 당했다고 해서 무시당했다고 해서 내 편을 들어주거나 정색을 하고 팔 걷어붙이고 나를 위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직장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나한테는 서운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한테 배신감 느끼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결국 내가 정말 참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결국에 전체적인 인간관계도 어떤 이제 그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이제 내가 대단히 손해를 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 그러면 그 직장 이제 팀장이나 이제 직장 상사한테 나를 그렇게 무시해서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어 라고 해서 정중하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팀장님께서 저를 대하실 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일에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굉장히 어떤 마음이 이제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참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계속 입 대빨 내밀고 있을 거냐, 막 눈도 안 마주치고 있을 거냐, 막 딴 데 가서 막 내가 팀장한테 드디어 못 참고 한마디 했어 라고 뒷담화를 막 할 거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났으면 계속 인사 깍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이스하게 아주 정중하게 대하고 절대로 뒷담화 안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이 어떤 뒷수습이 있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은 행동 두 번째, 기본기에 취약한 태도예요. 기본기.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요. 자기는 똑바로 안 하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건 또 추월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무시당하는 지름길은 내가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각하는 거, 잦은 지각하는 거. 아침에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매일 늦냐? 이러면서 투덜댈 일이 아니죠. 단 한 번도 늦으면 안 돼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지각이라는 거는 이제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각을 안 해요? 어쩌다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시간이라고 그러면 9시 딱 맞춰서 출근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각을 종종 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시에 출근 시간이면 8시 반까지는 출근한다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지각한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지각한다, 그러면 무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 딱 지키고, 미팅 시간 딱 지키고, 자기가 맡은 일 퀄리티를 지켜내는 거. 그리고 뭐 금태나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거.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칙인데, 이걸 이제 종종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못 믿어온 태도예요. 못 믿어온 태도. 무시당하죠, 이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거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뭐 신입이거나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죠. 그만큼 이제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 듣는 사람들은 이제 무시당합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거짓말, 과장, 호언장담, 뭐 루머 퍼뜨리기, 확인하지 않고 기억 속에 있는 거를 마치 정말 확실한 양 맞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신뢰감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거짓말이나 과장하는 거 한두 번 속지 세 번까지는 안 속아요. 근데 이제 내가 전에 있는 이제 회사에서 막 내가 주도했던 프로젝트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막내 스텝으로 이름만 올린 거였어. 이런 거 이제 들통나면 그다음부터는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요. 제가 뉴욕에서 광고학을 공부했는데요. 막 이렇게 과장해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냥 뉴욕에 2달간 어학연수 갔다 온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죠. 직장 상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회사의 키맨인 것처럼 막 회사 인사 이동 막 미리 소문내고 이렇게 돌아갈 거야, 막 이렇게 내가 이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 소문이었어. 이렇게 되면 직장 후배들도 직장 상사를 대단히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테 이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다면 어떤 그런 과장이나 왜곡이나 이런 루머가 아닌 정정당당한 자기 실력을 어쨌든 한 뼘이라도 더 키우는 거,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단정하지 않은 분위기. 단정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단정한 태도,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단정한 태도가 막 옷을 단정하게 입어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남한테 아주 소극적인 어떤 의미로, 좁은 의미로 보면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사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주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민폐 끼치는 거를 뭐 자주자주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작정한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단정하지 않은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사무실, 요새 이제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들 별로 없으니까 막 회의 시간에 막 창문 다 열어놓고, 자기가 제일 이제 회의 중에서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창문 열어놓고 막 종이컵에다가 막 재 떨어가며 담배 피우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직장 상사는 마음속 깊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민폐 끼치는 어떤 그런 행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뜨거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나를 다 무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죠. 뭐 주차장에서 뭐 남들 차 대는 거 불편하게 막 대놓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주차장 딱 들어가 보면 저게 누구 차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단정하게 차를 세웠느냐, 이런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무시당하냐 무시당하지 않느냐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보면 꼭 그렇게 금을 딱 밟은 상태로 차 대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정말
정말 어떻게 저러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그런 유형들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정하지 않은 분위기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딱 이제 오늘부터 고쳐야 되는 거겠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또 남을 존중하고 단정하게 사는 마음가짐이 그야말로 정말 존중받는 어떤 그 나의 품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남을 존중하면서 나도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